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고조되고 동북아 정세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정세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시급한 때 우리 군은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특집 5부작 2016년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5부 군구조 국방운영개혁 추진실의 주요 업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증강과 주변국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안보 위협에 따른 창의적 군사 전략이 필요한 때 신개념 기술 연구와 선진 경영 기법 도입을 통한 국방 혁신 과제는 무엇일까요? 2016 군구조 국방운영 개혁 추진실의 주요 업무와 추진 과제 지금부터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최윤수입니다. 지금부터 국방부 군구조 국방운영개혁 추진실의 올해 주요 업무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학주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권혁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홍성표 아주대학교 NCW 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국방부의 그 장기적인 전략도 짜고 또 국방부가 제대로 운영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국방개혁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군구조에다 국방운영 전반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업무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시는 사항들이 어떤 건지 좀 많이 궁금해요. 시장님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뭐 저희 개혁실에서 금년대 이제 주요 추진할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현재 국방개혁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계획을 이제 금년도에 수정 발간해야 되는 그런 큰 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창조국방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왕 이제 개혁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거에도 물론 이 개혁실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조직화되어 있는 이 개혁실은 05년도 12월 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군구조뿐만 아니고 국방개혁 전반에 관련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 조정 통제하고 주도하는 그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예, 그 법률이 이제 참여정부 때 이렇게 법제화된 것인데 국방개혁에 추진해왔던 그 동력을 붙이기 위해서 사실 만드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조금 더 바뀌고 네,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법률에 보면 매 5년마다 5년의 마지막 해 그리고 그 중간 연도에 그 보완 수정 발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이제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이라고 하는 것인데 금년도가 이제 그것을 보완해서 발간해야 되는 그런 좀 중요한 해가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수정 발간할 때는 그동안 이제 국내외 안보 정세 같은 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고 또 추진 실적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종합적으로 여기 이제 반영돼서 수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가 이제 저희 국방개혁 추진한 데 꼭 10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각종 연구기관이라든가 군 내외의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은 또 비판도 있었고 또 좋은 아이디어,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고 그동안 추진 실적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좀 그 추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는 계획으로 이번에 보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함께 또 네. 새로운 업무로 창조국방 예, 이제 창조국방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업무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제 4월부로 이제 국방정책실로부터 이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해왔기 때문에 채 1년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출범한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이제 특별히 어떤 많은 걸 해왔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그 창조국방에서 창조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뭐 사전적인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 창조국방의 창조는 그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다시 결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창조의 개념을 생각한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것들을 잘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융합적 창조의 개념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물이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결합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그 융합적인 결과는 좀 혁신적인 도약일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조 국방의 어떤 정의를 창의성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국방 업무 제반 분야에 잘 융합시켜서 혁신적인 국방 가치를 창출해내는 국방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정의를 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년 한 해 동안은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립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창조 국방의 뭐 추진체를 만든다든가 또 당장 1, 2년 내에 그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들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데 좀 많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좀 더 그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협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런 창의적인 그 미래 군사 전략과 합동작전 개념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응하려면. 그래서 저기 비대칭 위협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아우의 비대칭 전력도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서 창조 국방을 많이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국방 경영의 효율성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의 어떤 선진 기법들을 좀 도입해서 혁신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내자 하는 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민군 R&D 그다음에 타 부처하고 협업해서 하는 그런 그 협업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오자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업무가 광범위한 것 같은데 네. 요약하자면 이제 이제까지 해왔던 국방 개혁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한 차례 하시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서 창조 국방에 따른 다양한 부분들 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결합해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연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수장님께서 이 군구조 운영개혁실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개혁하는 부분인데요. 이 군 개혁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싶은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물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보면 그 2010년부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군사 개혁을 대대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장기화됨으로써 나라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생기면서부터 전체적인 그 자금에 대한 압박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 전운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현재 처해 있는 그러한 그 재정적인 압박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양적인 그런 양적인 건 줄여 들어가고 질적으로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사태 같은 경우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여태까지는 아랍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랑 전면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스민 혁명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랍의 봄이 오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한 큰 전쟁보다는 그 대테러에 대한 확산이나 위협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강조되다 보니까 현재 그 이스라엘의 중기갑은 좀 줄이고 그다음에 사단이나 여단 같은 경우도 좀 줄이면서 우선적으로 기술 위주로 그리고 대테러 위협이라고 하는 어떤 국지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드릴 이 두 나라의 사례를 보면 안보 환경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예산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그리고 반드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찬가지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혁신을 추진하게 됐고 혁신 추진 방법은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 즉 어떤 거냐면 모든 게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기술이나 또한 그 무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함부로 이제 이쪽에 그 대응 다가오지 못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정세가 변하면 그에 따른 변화를 맞춰가는데 어느 방향을 정하느냐는 각국이 그 우선순위와 또 상황을 봐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지고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개혁실에서 추진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또 창조국방이 굉장히 좀 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실질적일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홍 교수님, 이 우리 국방에서 추진해야 되는 창조의 개념은 뭐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네, 그 창조 국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창조라는 말은 원래 이제 정부나 군에서 그 사용하기 전에 민간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용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네. 창조로 모든 패러다임들이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민간에 있는 뭐 글로벌 기업들 그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라든지 네. 그다음에 트위터의 잭 돌시, 카톡의 우리의 그 김범수 이런 그 CEO들이 그런 창조, 크리에이티브한 그 비즈니스 그것들을 강조해서 창조라는 개념들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됐죠. 그 창조 경제, 우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창조 경제는 그 기존의 어떤 그 기술이나 자본이나 노동 이런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그러한 그 기법들 이런 것들로 전환시키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도 냈고 또 국방부도 창조국방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국방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창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국방부에서 이런 창조의 개념을 고민을 하고 이거를 또 하겠다라고 했던 그 배경에는 뭔가 이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또 네, 반성과 그렇죠. 앞으로 나아갈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던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그 창조 국방을 선택하게 되고 또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박사님도 또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놓고 볼 때 지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현재 상황에 국방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존의 국방 개혁 갖고 되겠느냐? 뭐 이런 의문이고요. 그럼 창조 국방을 얘기하면 그럼 창조 국방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함의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런 창조국방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올 때 왜 그랬던가 배경을 조금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1월달에 북한 핵실험 4차 핵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달에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적의 비대칭 위협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확산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도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국의 어떤 군비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런 위협이 좀 다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제한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국방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큰 문제가 없지만 뭐 잠시 몇 년 후에는 당장 드러날 병역 자원의 어떤 그 감소 문제 이런 것들 많은 그 제약 요인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이런 방법들로 과연 제대로 대응이 되겠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이제까지는 국방 예산 많이 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아마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뭐 당분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역 자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몇 년 후에는 뭐 급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예산 문제, 자원 병역 자원 문제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식과 틀로는 해결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뭔가 새로운 방법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저희는 이제 창조국방이라 본 것이고 기존의 틀을 깨자. 크게 말하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전환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많은 제한사항이 있는데 돌파구도 이제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돌파구로 생각한 것은 하나의 기회의 요인이랄까 하는 것은 이제 북한보다 저희가 당연히 많은 경제적인 격차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뭐 작년도에 1인당 소득이 21배 정도로 저희가 높고 또 ICT 기술 같은 걸로 놓고 본다면 뭐 세계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또 인재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회 요인들을 저희가 잘 활용한다면은 뭐 돌파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창의적인 군사력 운영 개념이 뭐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 그 개념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창의적인 군사력 건설 방향으로도 한번 다시 한번 도모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말씀드리기 그럴지 모르지만은 창조국방이란 산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쯤 되면 아마 이것이 이제 미래 국방의 새로운 청산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어떤 새로운 보완 방향도 되지 않을까 하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점에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출범하셨다 그랬죠? 네네. 어떤 일들이 지금까지 좀 진행이 됐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 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역점을 뒀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확한 개념 설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주안을 좀 뒀었고, 두 번째는 이제 추진 체계가 지금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런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당장 뭐 1, 2년 내에 어떤 그 과제들을 좀 하려면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하는 과제 선정 문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이렇게 그동안 노력을 집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국방의 어떤 개념은 아까 잠깐 정의에 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전 국방 요원들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 추진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런 개념을 많이 만들고 개념을 만들었다기보다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오늘 사실은 그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창조국방, 국방 발전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게 개념서입니다. 해설서라고도 할 수 있고 개념서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걸 만드는 데 집중을 했었고요. 여기에 보면 창조국방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자세히 담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알기 쉽게 저희 나름대로 썼습니다. 이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창조국방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어놨고요. 아, 그랬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추진 체계 구축인데 당연히 저희 개혁실에서 이제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실 내에 이제 TF를 만들어서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워킹 그룹을 좀 만들어서 지금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고견을 듣기 위해서 자문위원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했고, 또 젊은 사람들 그 영보드들을 운영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수렴을 해왔습니다. 그 이제 어떤 하나의 또 저희가 그 성과라고 한다면은 미래 전쟁 수행 개념하고 또 이게 그 기반을 한 신개념 무기 체계를 좀 이렇게 연구해보자 해서 ADD 내에 이제 개념 연구센터를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 아직 초창기지만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그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서 이제 추진 과제들을 선정을 했는데 뭐 몇 개 과제 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여간 현재까지는 1, 2년 내에 한 31개 정도 이렇게 이제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분야는 뭐 군사력 운용 분야, 그다음에 건설 분야, 국방 경영 분야, 그다음에 기반 조성 분야, 총 이렇게 한 4개 분야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짧은 기간이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시장님께서 이 창조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도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민간위원회도 추진이 좀 되고 있죠?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혁을 추진하는 그러한 개념 추진 체계 중에 하나가 이제 자문위원단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ICT가 굉장히 기회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야의 그 전문가분들 28분을 이렇게 모시고 10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추진 체제에 대한 자문위원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10개 분야가 이제 말씀드리면 창의성 분야, 국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나 사이버, 전자전기, 나노나 신소재 같은 경우까지, 그다음에 항공 우주하고 컴퓨터, 그리고 그 인공지능 로봇하고 또한 그 대민에 관련된 민군 상생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분야로 총 28분의 그 정말 혁혁하신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ICT 분야를 좀 잘 이끌어 나가가지고 현재 기회 요인을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고려한 그런 자문위원을 모시고, 근데 그 자문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한다는 거는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는 일, 그리고 또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개념을 만드는 일, 이러한 분야가 중요한데 이것은 하시던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그 갈 길이라든가 이런 거에 코멘트 들어주는 게 굉장히 큰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단은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 또 하나는 대내외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단은 그렇게 개념을 정립을 하고 과제를 선정하고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로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전 영역에 걸쳐서 정말 요소에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알리는 역할인데 그것도 함께 하시는군요. 자, 이와 함께 그 민간에서도 상당 부분이 참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홍 교수님 어떤 식으로 지금 참여가 되고 있나요? 예. 원래 이제 국방이라는 것은 요즘은 이제 사회 트렌드도 군만의 고유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민과 군의 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군이라는 분야가 옛날에는 그 민간을 선도하는 분야였지 않습니까? 네. 개념만이 아니고 행정 체계라든지 기술 개발 그런 것들도, 지금도 첨단 기술은 전부 그 군 분야, 군산업 분야에서 이제 먼저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도 보면 사실 민군 겸용 기술을 집중해서 그 개발하고 그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그것이 긴밀하게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민군 그 겸용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분야의 연구개발과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 공이 지금 아주 그 절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둘이 좀 융합해서 협업으로 상승 효과를 좀 내는 그런 것들을 되게 절실하게 서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국방에서는 그쪽 분야에 많은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것은 그런 민수사업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 100선이 있습니다. 거기 그 중에서 이제 추려서 국내 그 산업체와 연계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국방개혁에서 이렇게 민간이 참여하는 이 방향성은 굉장히 옳다고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창조국방을 비롯한 이런 국방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국방개혁은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분야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90년대부터 굉장히 역점을 두고 역대 정부가 이제 강조를 많이 했던 분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사실 국방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그러한 그 성과 내세울 만한 것이 사실 변변치 못합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 때 국방위원장이었던 그 황진화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사실 뭐 국방 성과, 개혁 성과 그렇게 괄목할 만한 게 뭐 있냐, 뭐 질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거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아주 리스키하니까 그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국방개혁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은 역대 정부가 그렇게 역점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그 혁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국방 분야에서 가장 핵심 이슈가 뭐냐면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그런 그 무력 도발이죠. 무력 도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수단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실사구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저는 국방개혁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지금 뭐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또 실제 조평통 대변인 이런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막 육두 문자로 말이죠, 폄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어떤 그 창조 국방 이런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천하의 무법자인 그 북한의 그 김 정권을 그 제거하는 그러한 작전과 준비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뭐 아마 필요하다면 전략사령부 이런 걸 창설해서 그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창조국방, 국방개혁에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성과가 눈에 금방금방 드러나는 것은 그렇죠. 아니어서 더 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 상황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움직여지자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상했던 대로 하려면 그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또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님? 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다시피 국방 개혁 추진에도 버거운 그런 상태인데 창조국방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창조국방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을 안 한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사업도 쭉 가고 있는 사업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안에 태워서 조정하는 방법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당분간은. 이게 선택과 집중이 좀 가능하도록 해서 군사력 건설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좀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합참에서 창의적인 미래 군사 전략, 그다음에 합동작전 개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곧 나올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그 개념에 입각해서 이제 신개념 무기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런 소요 제기들이 될 겁니다. 그 단계에 가서는 이제 뭐 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아마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 국방 개혁 계획이라고 하는 보안의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국방 경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사회 밖에 그 ICT에 기반한 그런 많은 그 기술 발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이제 갖다 쓰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고 또 이제 타 부처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협업해서 하면 국방 예산을 좀 그 크게 압박받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타 부처들하고도 이제 윈윈하는 그런 결과도 아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알차게 쓰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겠죠. 당장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사안이 되면 많은 지원이 돼야 될 텐데요. 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국방부 지금 운영 부분에 대한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제한된 예산으로 이제 이런 걸 추진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기반 하에서 파이럿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성과를 보고 성과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법. 예를 들면 그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100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우선 10이나 20에 대한 범위를 먼저 개발해서 운용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고 보완해야 될 요소가 어떤 것들이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를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게 정리가 되면 그러면 전체적인 100을 다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진화적 개발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이제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두고 여러 개의 수단을 동시에 한번 진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결정이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감시 체계를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일이 있다면 뭐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CCTV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열상 감시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센서를 뿌려가지고 감시 체계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어느 것이 목표에 맞는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걸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는데 전제돼야 될 게 큰 그림이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 하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기본 전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지금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큰 틀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한 현안인 북한의 어떤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는 그럼 개혁실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좀 궁금한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국민들이 지금 가장 염려하고 그렇죠. 있는 게 네. 이제 북핵, 미사일 이런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선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킬체인 KMD라고 하는 그런 국방 개혁의 어떤 그 기뇨 전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조기 가속화하는 부분이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까운 미래에 그 저걸 압도할 수 있는 우위의 비대칭 전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 연구를 좀 더 해서 이런 것을 전력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 국방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런 과제들을 추진할 때 이제 부딪히는 그 늘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력화의 어떤 뭐 단계를 쭉 거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소요 제기로부터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연구,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이제 어떤 그 뭐 적시성의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전력도 전력이지만 이것을 좀 더 그 필요할 때 빨리 전력화할 수 있는 방법 없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동시에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한 10년 이상 걸리던 그런 전력화 기간이 아마 대폭 단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념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무기 개념이 나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라는 그런 의문에는 좀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안도 같이 찾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법론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답답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홍 교수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지금 국방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 패스트 트랙, 전력 획득의 그 패스트 트랙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차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그 획득 패러다임 상에 기본적으로 걸리는 그러한 그 기간이 장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나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해도 참 그 장기간 걸리는 통에 그것을 획득하고 나면은 벌써 효용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되게 비효율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획득 패러다임에서 어떤 그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긴급한 것들 또 중기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들을 확보해 나가면 되니까요. 문제는 이제 그런 그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지금 무슨 KAMD니 킬체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축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굽이 더 확충해야 될 것들이 좀 있지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집중해서 갖춰져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방향은 좋지만 우선순위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또 좀 궁금해지는 게 이제 새로운 개념의 무기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또 그 비밀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시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한두 가지 정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좀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창의적인 미래 군사 전략, 그다음에 합동작전 개념 이걸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것과 병행해서 여기 이런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그동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몇 가지 나와 있던 것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채공형 스텔스 무인 전술 타격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신개념 무기들, 그다음에 이제 그 무인 수상정이나 초고속 수중 운동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놓고 볼 때 이제 능히 저희가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조기에 아마 가시화될 것을 봐서
국민들께 뭐 조기에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권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신개념 기술, 아까 그 ICT 가운데는 이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 자체도 전문가시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변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전장 환경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그 목표라고 하는 게 창의적 군사력 전략을 이제 창출하고 합동 작전 개념을 수립하는 그런 게 목적이라고 한다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 네. 병행해야 될 과업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우위에 비대칭 전략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력이 앞서고 있고요. 또한 ICT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예.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서 알아본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부분이 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무인 전투 체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국방부 개혁실에서도 최고형 스텔스기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전망하는 것과 정말 무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장님 이 스텔스 채공용 무인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북한이 보유한 여러 가지 비대칭 전력이 있는데 그중에 장사정포나 이제 그 미사일 이동 발사대 위협 이런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이제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무기 체계를 구상하게 된 배경이고요. 뭐 당연히 스텔스니까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레이더 잡히지 않고 이제 들어가서 목표물 상공에 채공하고 있다가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론형으로 돼가지고 많은 지능형 자탄을 이렇게 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지만 육안으로는 다 이게 이제 관측이 되니까 이제 대공포의 위협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공포의 유효 사거리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고고도에서 운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의 성격에 따라서 좀 소형 표적이면 이런 지능형 자탄을 활용해서 이제 파괴를 하게 될 것이고 좀 대형 표적이다 그러면 비행체가 직접 가서 충돌해서 이제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재 개념 연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개발했던 그 보고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러면은 그 이게 무인기 드론 앞으로 이제 드론에 의한 전쟁이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북한은 우리보다 좀 빨리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무인기 그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조잡하다 이런 평가도 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라든가 또는 뭐 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분들 그런 걱정되시는 부분도 이런 부분은 없으신지요? 예, 요즘 들어서서 이제 무인기의 그 활용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동 지역에서 그 이슬람 국가들의 그 테러 조직들이 테러를 일삼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우리가 어떤 그 물리적인 군사력을 뭐 그것보다도 이런 무인기를 이용한 작전을 통해서 그쪽에 그 지도급 테러 분자들을 제거하는 작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2015년도에 있었던 그 지하드 존을 제거했던 작전. 그 래퍼라는 그 무인기를 가지고 제거한 거거든요. 그렇듯이 첨단 무인기들의 활용도는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의 활용성이 증대되는 걸 볼 때 우리 한국군도 무인기 분야에 대한 그런 그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그러한 그 극비적인 사항, 그 작전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게 상당히 좋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략사령부 창설 그런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걸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60만이 넘는 대군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면서도 전략사령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령부를 창설하는 것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무기 체계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 상황을 또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안인 것 같은데 이 개혁실 업무 가운데 이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 좀 고려하시고 또 어떻게 좀 추진할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창조국방 말씀을 좀 나누고 계신데 통상 창조국방 하면은 뭐 어떤 획기적인 무기 체계에 많이 이제 좀 집중해서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방 예산을 놓고 보면은 한 3대 7 정도로 이런 그 방위력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전력 운영비하고 우리 비율이 훨씬 크다는 걸 이렇게 뭐 아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인 국방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경직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창조국방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자는 것이 또 저희 창조국방 하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의 선진 경영 기법이나 과학기술 같은 것을 도입하면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국방기획관리 체계 같은 것도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국방 환경 변화에 잘 적응성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 것도 한번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빅데이터, 모바일, 뭐 이른바 이제 ICBM이라고 하는데 이런 ICT 기술들을 어떻게 국방 업무에 잘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갖다가 좀 편리성을 높이면 상당히 그 경영의 효율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죠.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에 드론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드론을 이용해서 무인 그 감시 시스템으로 군사 시설을 감시한다 그러면 지상 병력으로 운용하던 것들이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경계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 뭐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뭐 장병들의 사고나 그다음에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미리 분석해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면 뭐 그 경영에 상당한 부담 요소들을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국방기획관리체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국방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수립하고 추진하고 또 평가하는 이런 기능을 해왔는데 이 부분 지금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그동안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79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국방기획관리 체계에는 PPBS를 저희가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뭐 국방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운영이라든가 군사력 건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왔죠. 근데 많은 시간이 이제 뭐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획 문서들이 뭐 한 10종 이상 될 만큼 많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정이 이제 복잡해진 겁니다. 적용하다 보니까 다 필요해서 만들었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 군사력 건설이라든가 이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운영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취지에 좀 적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발목 잡는 그런 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좀 개선할 소지를 찾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전투 장비 같은 거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전력할 때 이러한 그 기획관리 체계 때문에 좀 진보화돼서 기술이 진보화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유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홍 교수님, 우리 PPBS 같은 경우에 개선 방향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어서 그러는데 이 방향에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또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전력 증강 사업을 장기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순기에 맞춰서 그것들을 진척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그 차기 전투기 사업 같은 경우 시작해서 완료되는 데까지만 한 10년에서 1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5년 늦어진다 그러면 국방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진척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절차를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지금 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한다든지 도입한다든지
또 그 완급을 따져서 적용하는 절차를 적용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융통성 있고 현실적으로 아주 유익한 그 방안들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까지 방향은 이제 제대로 잘 잡혀 있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지적이신데요. 예. 자, 그리고 또 뭐 ICT 그 기술을 이용한 빅데이터 요즘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권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상당한 어떤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시나요? 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병영 생활을 어떻게 좀 더 병사들의 사고나 문제 같은 경우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첨단 센서 기술하고 그다음에 그 병사들이 모병 처음에 들어올 때 모병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인성 검사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총을 가지고 하는 임무들이 이제 중요한 임무가 될 텐데 그 GOP 경계에 투입되기 전에 그 인성 검사나 이런 걸 통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가 투입될 수 있는 성격인가 아닌가는 심장하고 그다음에 그 자율신경 그리고 또 그 이 사람의 이 병사들의 현재 신체 상태를 그 생체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현재 이 병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적절한가라고 하는 거를 그 사전에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병사들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겠다. 그런 거는 또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복무에 대한 부적응자라든가 이런 걸 식별을 해서 군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에 병사들 간에 생기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임병장 사건인데 이런 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종의 이제 다양하게 축적된 통계를 통해서 그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난해 같은 데 일어났었던 병역 문제 같은 건 상당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또 많은 개선 부분이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거와 함께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과 군 간의 상생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간이 가진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필요도 좀 있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계신지요? 예, 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군 상생이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이제 민과 군이 서로 윈윈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민군 공동 R&D라고 하면 이제 민과 군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같이 개발하자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는데, 이제 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전된 기술 체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첨단 과학 기술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이게 이제 스핀온이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군에서 갖고 있는 국방과학 기술 이런 것들은 민에 전이해 주는 거죠. 스핀오프라고 하고 동시에 참여해서 같이 개발하는 거 그런 것들 스핀온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저희가 활용을 할 생각이고 올해 예산 규모를 보면 뭐 1,495억 정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뭐 규모를 볼 때는 큰 건 아닙니다. 전체 R&D 규모를 볼 때는 그러나 민과 군이 함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이 중에서 민과 군이 같이 출연하는 것은 한 88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제 수가 한 200건 가까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드론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민과 군 자체가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경량화하고 소형화할 수 있는 방법 없겠느냐 이런 그런 이제 비행체 기술을 적용한 칩 같은 거 이런 걸 같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층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무인 비행체 개념 그러니까 기술 설계 기술 같은 거 이런 걸 같이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 어쩌면 민과 군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사 기술은 사실은 최첨단 기술이지요. 왜냐하면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민간 산업 기술보다도 더 치열하게 그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게 이제 군사 분야 기술이니까요. 그것이 보면 이제 대부분의 그런 첨단 기술들은 이제 방산 분야에서 이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군사 선진국들의 그 방산 업체들이 많이 이제 그런 기술들을
끌어가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이제 민군 간의 그런 그 공동 노력, 그것을 결집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효율성 면에서 볼 적에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국가 경제에 그게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것이 별개로 추진되다 보니까 비용이 중복 투자되고 뭐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국가적으로 엮어서 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제가 이제 그 방산 분야, 한국의 지금 방산 분야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네.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은 지난 한 10년 넘게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식들이 나빠졌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방산이라는 것은 이익보다도 어떤 그 사업적 이익보다도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서 육성시켜야 되는 분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잘못된 인식. 왜냐하면 잘 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폄훼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방산 분야가 굉장히 참 위축돼 있습니다. 네. 국가 특히 국방 분야의 어떤 중장기 전략을 생각한다면 방산 분야를 건실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육성하는 그런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민군 겸용 기술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그 R&D 비용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된 나라일수록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약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산업체와 또는 방산 기술들과 국방 기술들이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제한점이나 어려움도 좀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신가요, 시장님? 네, 우선 이제 창조 국방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굉장히 국방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다른 대안이 있느냐 선택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조 국방이 돌파구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우리 이제 국방 구성원들이 많으니까 그 창조 국방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있는 것이죠. 아직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인식이 확산돼야지만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고민이고요. 결국은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틀을 좀 창조적으로 파괴하자는 관점에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했던 많은 그 관행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깨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다른 각도의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조 국방에 대한 어떤 호응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좀 저변의 어떤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어떤 창조란 이름보다도 앞으로 계속 이것이 가야 되는 시스템이라면 기반을 잘 구축해 주면 좋겠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이라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제도의 문제, 걸림돌이 된 제도가 없겠느냐, 그 제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관련된 문제. 방금 어떤 그런 뭐 관행 같은 걸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의 기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업무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좀 바꿔봐야 되겠는가 그런 교육적인 관점에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많은 것 가운데 그럼 올해 특별히 이제 앞서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올해의 역점 사항은 어디라고 좀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주로 추진책을 갖추고 과제를 선정하는 것 이런 것에 주안을 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국민들의 기대치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뭔가 몇 가지라도 좀 이렇게 실체를 보여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중에서 몇 가지 핵심 과업들은 저희가 좀 집중해서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탄력을 붙이고 주기적인 평가도 갖고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어떤 그런 추진력을 붙이는데 좀 주안을 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민군 할 것 없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창조국방의 어떤 그 영역을 좀 이해시키고 확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올해 한번 다시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제 전 국민적인 네, 지지를 네. 얻는 것이 가장 크기 예, 때문에 민과 군이 소통할 네, 수 있는 그런 그런, 관심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예, 일을 예. 통해서 또 기반을 또 보다 확고히 하겠다는 그런 예,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올해 이제 국방 군구조, 국방 운영 개혁 네. 추진 시 역할이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의 주요 업무를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업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홍 교수님 해주실까요? 예. 그 혁신을 추진하는 조직에서 일반적인 성공률은 한 1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 시도의 한 88% 정도는 실패하거나 그 성과가 정말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창조국방이라고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 될 길이라면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창조국방 컨트롤 타워가 아까 말씀드린 치밀한 기획하고 추진 과정에 대한 관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국방 구성원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의식하고 문제를 발굴하는 데 동참을 해야 됩니다. 창조국방은 컨트롤 타워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 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전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그러한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홍 교수님은요? 네네. 제가 가깝게 알고 지내는 분 중에 개혁위원회 이제 자문위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개혁위원회 자문 가면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 왜요? 왜냐하면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참 어려운 과제라면 못하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들을 빠져 있는 데다 대고 내가 말을 자꾸 하면 스트레스만 더 주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방개혁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방개혁의 목표는 뭐냐?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 뭐가 지금 필요하다. 라는 것들은 뭐 10중 8구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사적으로 집요하게 해서 이뤄내야 저는 국방개혁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좀 부담과 함께 또 격려도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실장님, 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포부와 또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 박사님들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짚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현재 그 북한 위협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굉장히 엄정한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만큼 국민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 요구하는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창조국방, 국방개혁 이 두 가지를 잘 축을 이제 유지를 해서 뭔가 실체를 분명히 보여드리는 그래서 정해야 된 선진 강군으로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국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군만의 영역은 이미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고의 복지야말로 안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 군을도 좀 더 사랑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이렇게 바쁜데 나와주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와 위기에 대응은 유연한 사고와 과감한 추진력이 뒷받침돼야겠죠. 우리 군이 세운 계획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위협의 억제와 적극적인 대비는 물론 선진 국방 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집 5부작 2016년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